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디파인문과 볼러타일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았으며 딜레이 함수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LED 블링킹 할 때 딜레이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5강에서는 어레이와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다수의 LED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보드는 현재 3개의 LED가 있지만 2개의 LED는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저 LED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어레이를 활용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의 정의는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수들을 한 대로 합한 집합 형태로 지금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제를 보면은 unsigned int gpio pin 하고 10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의미는 unsigned int 타입으로 gpio pin에 0, 1, 2, 3, 4, 5, 6, 7, 8, 9 해서 총 10개의 변수를 가지는 gpio pin을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10은 개수를 의미를 하고 이 안에 들어갈 땐 0부터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음수가 들어갈 때는 이것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익셉션 코드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0번지부터 9번지까지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0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주소값으로 각각 하나씩 다 할당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값이 건너뛰는 값들은 이 unsigned int 또는 unsigned short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값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엘리멘트, 즉 배열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숫자들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신 것처럼 1차원 어레이는 여러 개를 하나의 그냥 평면형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2차원 어레이 같은 경우는 예제를 보면은 이 앞에 다시 전체 10개씩 묶는 집합을 또 몇 개씩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가 다시 0번째로 하나의 10개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째로 해서 10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차원을 더 증가를 시켜서 GPIO 핀 3, 2, 10이라고 선언을 해주면 총 3차원의 어레이가 되고 개수는 이 묶음이 또 새 묶음이 생기겠죠. 총 60개의 데이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즉 GPIO 핀 000부터 GPIO 핀 219까지 해서 60개의 데이터 어레이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차원을 증가시키면서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차원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의 정의는 사용자가 C 언어의 기본 타입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한 사용자 정의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C 언어에서 지금 int형이다 라고 선언을 해서 그 변수를 쓰면은 그 변수가 가지는 의미는 즉 4바이트의 음수와 양수를 가지는 변수 타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내가 추가를 해서 타입을 만드는 거죠. 즉 사용 방법을 보면 스트럭트 한 다음에 구조체 이름으로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타입들을 쭉 넣어서요. 정의를 하는데 그때 이름을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스트럭트 한 다음에 LED 아웃풋이다 라고 하고 그 안에 unsigned int형으로 모드, 타입, 스피드, 그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서 넣고 이것을 하나의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제로 지금 2개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 전체를 하나의 타입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 전체를 계속 쓰려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nt 선언하듯이 LED 아웃풋만 선언을 해서 쓸 수 있게 타입 데피니션으로 다시 묶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트럭처나 어레이나 둘 다 집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트럭처와 어레이를 조합해서 사용해보는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입 데피니션으로 이제 둘 다 스트럭처를 예제를 들었는데요. 같은 스트럭처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왼쪽은 어레이를 쓴 경우고요. 오른쪽은 포인터까지 쓴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선언을 할 때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을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죠. LED 아웃풋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고요. 그리고 LED2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LED2는 LED 아웃풋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레이라고 하나를 잡았습니다. 지금 두 개는 사이즈가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LED를 10개로 하면은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10개의 어레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이따가 실습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점을 이용을 해서 멤버 변수들을 억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를 포인터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이제 어레이와 포인터를 조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어레이의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할 때는 화살표를 통해서 포인터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예제들을 한번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이 어레이와 스트럭처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것이 우리 LED 블링킹 할 때 어떻게 코드를 변화를 시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레슨 공사를 카피를 해서요. 이름을 레슨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요.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main.c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대로 그대로 되어 있을 테고요. 전체 리빌드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운로드를 해서 리붓을 한번 해보시면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블링킹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레이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변수를 unsigned int로 하고요. GPIO 핀을 내가 10개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시켜주면 GPIO 핀 0번부터 9번까지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GPIO 핀 0번째부터 1번째까지 값을 증가를 할 건데요. 우리 제어문을 배웠으니까 포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으로 int i는 0이고 i를 10개보다 작게 i 뿔뿔을 해서 GPIO 핀의 인덱스 i번째의 값을 i 값을 넣어라 라고 하고 한번 컴파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파일 옵션은 최하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가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컴파일 옵션을 옵티마이즈를 많이 시켜놓으면 동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일 낮은 하위 레벨로
선언을 해놓고요. 전체 리빌드를 하시고요. 네, 브레이크문을 걸고 다운로드를 하고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함수에 들어왔죠? 예, 보시면 이 GPIO 핀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치의 GPIO 핀에 대해서 add 와치 1번 시켜주면 GPIO 핀에 대한 주소 번지가 나옵니다. 지금 638번 0x2000-0638이라는 주소값에 이 핀이 할당이 됐는데요. 이 핀에 할당된 주소값을 메모리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엔터를 치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총 unsigned int니까 40바이트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플러스를 눌러주면 각 인덱스의 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0으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0으로 다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번 다음 라인으로 PC를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i는 0이고 값도 0이니까 변경된 게 없죠. 그리고 1번째에 1로 값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메모리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모리에 보면은 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첫 0번째 주소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 그랬죠. 두 번째, 그 1번째 주소 값은 4바이트 크기가 1로 변경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가면은 예, 마찬가지로 4바이트가 증가된 후에 2가 증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면 9까지 쭉 진행이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를 끄시고 혹시 확인해 보고 싶은 다른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바꿔보셔도 되고요. 저는 unsigned short로 해서 이번에는 이중 배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하고요. 10개를 하면은 값이 같겠네요. 그러면은 3이라고 해서 예,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문을 2번을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할 수 있습니다. int j는 0이고 j는 작다 10보다 i는 이제는 3보다 작아야 되겠죠? 3보다 작고 j는 10보다 작고 j를 풀풀을 했을 때 int의 ij 인덱스 값을 i 곱하기 j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값들이 이제 팍팍 뛰는 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하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하시고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스택에서 GPIO 핀에 대한 주소값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0x000-0624라고 잡혔네요. 아까 0638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소값이 다른 주소값으로 잡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한번 메모리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624도 똑같이 지금 0으로 다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0 번지는 마찬가지로 0이겠죠. 네, 0이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0, 1번째 주소는 어떤 값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겠죠? i가 계속 0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i가 값이 증가를 했고요. j가 값이 증가를 했을 때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가 벌써 3까지 왔네요. 어딘가 3이 써질 텐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63C에서 두 바이트 더 증가된 DEF 63F 주소에 값이 써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바이트씩 값이 증가가 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거는 제가 unsigned short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두 바이트씩 증가를 두 바이트 다음에 데이터가 써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레이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LED 아웃풋이라는 타입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변수로는 2개만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typed라는 키워드를 안 썼기 때문에 이 타입을 쓰려면 struc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즉, 내 타입은 struct LED output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LED 2를 선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 펑션 안에서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멤버 변수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LED1에 점을 찍으면 2개의 멤버 변수가 보입니다. 이 2개의 멤버 변수를 여러분들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타입은 선언한 대로 unsigned int로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여러 개를 묶어서 호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LED2라고 해서 계속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배열을 배웠으니까 얘도 LED의 배열이다 라고 해서 10개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LED 배열을 10개를 선언을 했고 이 LED가 가지는 데이터 타입은 struct LED output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struct LED output 데이터 타입은 2개의 멤버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봤을 때 멤버 변수가 unsigned int로 2개가 있습니다. 총 이 LED output 데이터 타입이 가지는 크기는 8바이트를 크기를 가지고요. 그래서 LED가 10개가 배열로 묶여졌다라고 하면은 이 LED 10개는 총 80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는 똑같은데요. LED 제로에 점 모더, LED 제로에 점 ODR 이런 식으로 값을 쓸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레이 했던 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으로 int i equal 0을 해서 i는 지금 10개다 i 플러스 플러스 멤버 변수 값을 변경을 할 건데요. 이제는 제로가 아니라 인덱스 i 인덱스 멤버 변수를 똑같이 i 값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곱하기 2 해서 위에는 지우고 한번 브레이크 문을 걸고 컴파일을 해서 다운로드하고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우리가 브레이크문 걸은 데까지 고를 하고요. 네, 지금 LED가 가지는 주소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0x2000610 번지를 가리키고 있네요. 0610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LED가 가지는 총 크기는 8바이트 곱하기 10개 해서 80바이트를 가지고 있죠. 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가를 시켜보면 0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넘어가고요. 1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바이트 증가가 된 뒤에 4바이트의 1값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증가를 시켜보면 마찬가지로 4바이트 뒤에 지금 2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즉, 이 LED 타입은 한 번에 8바이트를 가지는데 그 안에 멤버 변수들이 각각 자신의 크기에 맞춰서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증가를 시켜보면 여기 크기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바이트 뒤에 여기에 이제 값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4바이트 다시 값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고 그 위에 4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체가 가지는 값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을 다시 나오고요. 스트럭처 문 이름을 타입 이름을 타입 데피니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type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typedef struct 선언을 해주시고 내가 쓸 이름을 마지막에 선언을 해주시면 이 다음에는 타입 struct LED 아웃풋이 아니라 그냥 LED 아웃풋 타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 해주시고요. 에러가 없죠? 예, 그 다음 동작은 똑같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디버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고를 하면 지금 이 안까지 들어오죠. 주소값은 똑같이 610이네요. 네, 610 다시 확인을 해보면 초기화된 상태로 되어 있죠. 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값을 변경할 때마다 멤버 변수의 사이즈만큼 증가가 되면서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스트럭처와 그리고 배열을 이용을 해서 다수의 LED를 어떻게 쉽게 제어를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LED 제어를 할 때 각각 디파인문으로 주소값들을 다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주소값을 가지고 바로 데이터를 써서 LED 제어를 하는 것을 하였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트럭처문으로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GPIO 포트를 한번 더 선언을 할 건데요. 네, GPIO A 포트, B 포트, C 포트, D 포트 이런 것들이 다들 각자 다른 오프셋을 가지고 있었죠. 이 A 포트에 대해서만 우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A 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하나를 만들 건데요. GPIO A 포트 관련된 스트럭처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모드나 아웃풋 타입, 아웃풋 스피드 이런 것들에 대한 멤버 변수들로 다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지난 3강에서 GPIO 레지스터 맵에 대해서 봤었죠. 각각 A포트인 경우 0번지에는 모드가 들어가고 4번지에 O타입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각 오프셋에 따라서 어떠한 레지스터가 들어가는지 다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맵에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된 내용대로 지금 멤버 변수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가 아니라 다른 보드이다. 그럼 그 해당하는 보드에 대한 메모리 맵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멤버 변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를 만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 볼라타일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키워드인데요. 지금 이 변수들은 다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언제든지 다른 애들이 변경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이것을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줌으로 해서 레지스터의 값들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무시하지 말고 컴파일을 제대로 해달라는 의미로 이 볼러타일 키워드를 넣습니다. 우리도 디파인했던 이 디파인문에 지금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가 없는데 이 부분들이 즉 레지스터들의 다 주소값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원래는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넣음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컴파일을 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컴파일 옵션을 최하로 두고 작업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없이 동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컴파일 옵션을 지금 키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을 키고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시키겠다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레지스터 앞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리콘 벤더들이 제공하는 그러한 소스들에는 다 이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들이 레지스터 앞에 다 붙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헤더 파일들을 사용을 하신다 하면 크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컴파일 옵션을 마음대로 키셔도 될 겁니다. 이어서 LED에 대해서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LED, 유저 LED는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LED 개수를 하나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LED 개수에 따른 타입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2이죠. 2고 그린라이트여서 같은 값으로 매핑을 해놨습니다. LED 개수가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이렇게 3개로 하고 각각의 LED 타입을 정의를 해보실 수가 있죠. LED 3, LED 4, 3개니까 LED 3까지 있네. 4까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값은 이넘 타입이라는 건 인티저 값들을 지금 타입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인티저를 디파인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파인 LED2 0을 한 것을 이거를 이넘이라고 해서 그냥 그 다음에 값들이 자동 증가하는데 이 값을 equal을 넣어주는 순간 자동 증가하지 않고 지정된 값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다시 자동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LED가 지금 PA 5번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5번에 대해서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2는 PA 5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포트가 그러니까 A 포트이고 P는 5번이다 라고 디파인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수 선언을 할 건데요. GPIO 타입으로 GPIO 타입이 지금 10개의 지금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었죠. 이 멤버 변수를 가지고 LED 포트라는 배열을 하나를 만들 건데 이 LED 포트라는 배열은 개수가 LED 개수만큼을 갖는다. 그래서 초기화로는 지금 LED2의 GPI 포트 얘 하나를 넣었고요. 이 앞에 이 핀은 LED2 핀이다 해서 이 두 개가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ED2는 A 포트의 5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LED2는 A 포트의 5번 핀, 즉 0번 인덱스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LED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을 추가로 해주시고요. LED 3,
LED 4 해서 지금 뭐 6번 포트를 쓴다, 7번 포트를 쓴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여기도 6번, 7번 이렇게 바뀔 테고 포트가 A 포트가 아니라 G 포트다, 뭐 B 포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B, G 하면서 GPIO G 포트하고 GPIO B 포트에 대한 디파인먼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B, G를 추가를 하고 베이스는 그대로 일단은 두겠습니다. 이 부분의 베이스들도 메모리 맵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예,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 to GPI 포트를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제 LED 3하고 LED 4에 대해서 값들을 다시 디파인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디파인 문들이 얘가 3번, 4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시고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 되죠. 지금 LED 3의 GPI 포트, LED 4의 GPI 포트 넣고 LED 2 핀 넣었으면 그 다음에 LED 3핀, LED 4핀 이런 식으로 해서 LED를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이 포트를 계속 추가를 하시면 이 다음에 배열을 사용할 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GPIO A 모드 값은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GPIO A 모드는 이제부터는 LED 포트 값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LED 포트에 LED 2를 우리가 정의를 했죠. LED 2의 인덱스에 모더를 쓰면은 지금 LED 2 포트에 있는 값을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ED 3 포트, LED 4 포트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웃풋 타입도 똑같이 LED 포트에 LED 2의 아웃풋 O 타이퍼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LED 3, 4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아웃풋 스피드를 멤버 변수로 호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 4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도 LED 4포트의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다. 3, 4가 있을 거고요.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가 다 0이죠. 0을 넣고 얘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실은 LED 3, LED 4가 다 GPIO A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핀을 세팅을 했는데 이 핀을 지금 정상 동작을 안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핀 값들을 이용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LED 핀 값들을 이용을 하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추후에 LED를 이런 식으로 바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서 쓸 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레지스터 값들도 다 바꾸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비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레지스터 값들을 건드리지 않고 나의 핀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값만 변경이 되어야 돼서 이 부분에 핀을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추후에 시간이 되면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시고요. 예,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디버깅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손을 안 댄 게 GPIO A그룹에 클럭을 넣는 것만 했는데 나중에 G포트, B포트를 정말로 쓰겠다 그러면 B포트와 G포트에 해당하는 클럭들도 여기에 추가로 더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예,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였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서 클럭 넣는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LED 포트의 값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익스프레션이라는 곳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LED 포트의 0번째를 엔터를 쳐주시면 0번째 주소값이 나오고요. 다시 LED 포트 1번째 LED 포트 2번째 지금 이 0, 1, 2는 우리가 얘기했던 LED 타입의 2번 타입, 3번 타입, 4번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0, 1, 2 값인 거죠. 그래서 LED 포트에 0번째는 LED2의 GPI 포트, 1번째는 LED3의 GPI 포트, 세 번째 LED4의 GPI 포트가 각각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GPI 포트를 다 동일한 A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다 같은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가 다 같은 주소값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멤버 변수가 변할 때 다 같이 변할 텐데요. 와치창을 하나를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치2를 하나를 더 열어서 왼쪽에 한번 갖다 놔보고 LED 포트에 LED 3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LED 포트 0번이나 LED 포트 1번이 다 멤버 변수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드는 지금 EB, FF, F4, FF 값을 이제 바꾼다라고 했는데 한번 바꿔보면 같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코드들은 의미 없는 코드들인 거죠. 이제 아웃풋 타입을 보면은 지금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0을 쓰니까 이 부분도 큰 의미가 없을 테고 스피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high 스피드로 둔다고 했는데 very high 스피드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같이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소값을 같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포트를 변경을 하면 다른 주소값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쪽의 레지스터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LED가 여러 개가 늘어날 때 그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소값들로 작업을 해줄 때 편하게 지금 타입을 바라보고 해당하는 타입에 대해서 내가 바로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D5 문으로 주소값을 일일이 설정을 해줬었는데 이 부분들이 편하게 그냥 한 번에 멤버 변수로 해결이 되는 거죠. 브레이크문들을 다 지우고 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하면은 지금 IDR하고 ODR하고 두 개 값이 계속 변하고 있죠. 예, 한번 디바이스를 보면은 지금 블링킹이 되고 있을 때마다 이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 값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를 ON 했다가 OFF 했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두 개의 값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LED3하고 LED4가 다른 포트를 가진다거나 핀 값이 달라서 핀이 다르면 0x20이 아니라 다른 값들이 바뀌겠죠. 0x01이던가 아니면은 0x 40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핀이 바뀌면 이 레지스터 값에 쓰는 값들이 바뀔 테고요. 그리고 포트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주소값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값들이 변경이 되면 다른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LED의 그 현상이 다른 형태로 나오겠죠. 지금 이 1번하고 3번 LED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디버깅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파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LED 7번, 8번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LED들은 여기서 값을 변경을 해서 자유롭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스트럭처와 어레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